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국의 경기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그 자체가 한국 대표팀의 전술이었고 그의 작은 신호 하나에 라인이 움직이고 정리되면서 전술판에 없는 해답을 그라운드에서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와 미친 듯한 한 방으로 득점하며 미국전에 이어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손흥민의 동점골과 추가골이 터지며 2대1로 역전하며 승리를 눈앞에 뒀지만 팀이 앞서던 상황에서도 전술 변화가 없었던 점을 두고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하는 한편 우리가 비길 수 있었던 건 한국 벤치의 선택 덕분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겨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있는 한국과 없는 한국의 차이를 잔인할 우리에게 어떤 전술을 시도하는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경기 템포가 올라갔으며 한국 선수들의 시선이 벤치에서 손흥민으로 이동했고 막혀있던 대각선 패스의 길과 탈압박의 길이 즉시 열렸습니다. 요컨대 손흥민 그 자체가 전술이었고 그의 작은 신호가 한국의 전술을 재배치했습니다. 한국 감독의 보드진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손흥민이 현장에서 설득했고 그 순간부터 경기는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오늘 경기를 돌아보면 시작부터 우리 멕시코가 경기의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거리 유지가 좋았고 측면 압박 전환도 매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볼을 잃으면 곧바로 1차 압박을 걸었고 한국은 빌드업 첫 두 패스에서 자주 막혔습니다. 우리 수비는 상대의 첫 터치를 거칠게 만들었고 전방에서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패스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공격은 단순해졌고 우리 진영을 흔드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취 득점을 우리가 가져가는 동시에 전반만 보자면 손흥민이 부재한 한국을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은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터치라인 너머에서 한국 감독의 지시는 분명 들렸습니다. 손짓도 컸고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라운드로 내려와 힘을 얻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꾸려는지 요지가 흐릿했고 패턴을 교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술이 책 속에서 나오면 선수들의 발끝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그 해석을 도와줄 단어들이 빠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자 한국은 세 가지가 즉시 달라졌습니다. 첫째, 패스의 속도가 변했습니다. 같은 포메이션인데도 공이 그의 발에서 나가면 템포가 반박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벤치를 보던 시선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봤고 손흥민의 표정과 손짓에서 다음 수를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쓰임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대각선이 막히면 곧바로 측면으로 밀려났는데 한국은 손흥민이 들어오자 대각선의 공간이 다시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자기 주변의 상대를 끌고 다니며 우리가 밟지 못하던 영역을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손흥민이 들어오자 한국 벤치의 소리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시는 계속 나왔지만 더 이상 경기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짧은 말 한마디,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향과 손바닥을 펼쳐 속도를 낮추라는 제스처는 곧바로 동료들의 발걸음을 바꿨습니다. 지휘자는 벤치가 아니라 필드 한가운데선 손흥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주발각을 틀어막기 위해 수비수를 층층이 배치했고 슈팅 박자를 늦추려 접촉 타이밍을 세밀하게 맞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골은 그 모든 계획을 한 줄로 꿰어 잘라냈습니다. 완벽한 각도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우리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각도를 기다리지 않고 순간을 잡았습니다. 논스톱으로 날아간 공이 그물 안쪽을 때리는 소리는 달리는 것과 달리 손흥민은 그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리 센터백 라인이 손흥민을 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한국의 다른 선수가 파고들었습니다. 손흥민은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모은 뒤 빈 공간으로 동료를 보내 무리한 돌파 대신 유인과 배분으로 한국의 골을 설계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의 장면에서 저는 공격 전술의 또 다른 정답을 보았습니다. 내게 몰려오면 동료가 득점한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준비된 움직임이었고 즉흥 속에 숨어있던 계산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그 한 번의 설계가 우리 진영의 균형을 단숨에 흔들었습니다. 추가 실점은 그 순간부터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죠. 그는 굳이 정면을 파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반박자 늦춤 멈춤과 한 걸음 뒤로의 물러섬으로 우리 라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뒤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 열린 틈으로 공을 미끄러지듯 흘렸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그에게 고정한 채 따라붙었고 그 사이 완전히 비워진 통로를 한국의 동료가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마무리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상대를 정면으로 부수기보다 우리의 반응을 설계해 가장 쉬운 슈팅을 동료에게 건넸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저는 손흥민의 영리한 플레이에 미끼를 물었고 그 순간적인 전술 싸움에서 손흥민에게 패했습니다. 이 경험은 불편하지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숫자를 더하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장면만 보이지만 벤치에서 보면 손흥민은 눈짓과 손짓 하나로 팀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코너킥 깃발 근처에서는 눈빛만으로 뒷공간을 지시했고 사이드라인에서는 한 손으로 속도를, 다른 손으로 라인 간 거리를 조율했죠. 반면 한국 감독의 지시는 이어졌지만 속도와 각도, 그리고 범위가 비어 있었고 그 빈칸을 손흥민이 현장에서 메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 최고의 주장이자 때로는 필드 위에서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미친 듯한 득점, 그리고 저를 속이며 라인을 끌어내던 영리한 움직임은 우리를 분명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손흥민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국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보통의 벤치는 라인을 다듬고 중원의 안정감을 하나 더 올리고 세컨드 볼 대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한국 감독은 전혀 성격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앙을 지켜주던 균형추를 스스로 걷어냈고 라인은 애매하게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속공의 길이 열렸고 실제로 그 틈을 파고들어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이기던 경기를 불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고마웠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승부를 얻었습니다. 결과만 보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숙제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손흥민에게 받은 압박은 우리 시스템의 빈틈을 드러냈고 막판에 한국의 선택은 승부란 얼마나 쉽게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한국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플랜을 갖고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결단력 위에 중원 보호와 전환 속도, 세컨드 볼이 체계적으로 받쳐졌다면 오늘 우리는 동점골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